요즘 강감찬이 대세입니다. 강감찬은 다 아시는 것처럼 장군이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문과에 급제한, 그것도 장원 급제한 문신이었다. 뭐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전쟁도 무신이 나가지 않고 문신이 지휘하네? 고려는 좀 이상한 나라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거고, 이런 생각이 이제 무신난이 왜 일어났나, 무신에 대한 차별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사례로 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어쨌건 문신이었다. 그런데 또 훌륭한 장군이었다. 뭐 문무겸비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한국사에서 몇 대 명장을 꼽아라. 뭐 3대, 5대, 10대 다 들어갑니다. 물론 3대 명장이니까 10대 명장에는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한국사의 3대 대첩 꼽으라면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강감찬의 귀주대첩, 이순신의 한산대첩 뭐 이 정도를 꼽게 되죠. 우리 3대 이런 거 꼽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뭐 임진왜란의 3대 대첩 뭐 이런 것도 꼽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 역사상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고 아주 큰 승리를 거둔 장군이고, 이렇게 해서 이름이 알려져 있죠. 지금은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강감찬 장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록,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정말 그 자료가 한 줌이에요. 고려 초기에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기록은 고려사의 열전입니다. 고려사의 강감찬의 전기가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간략하게 실려 있고요. 여기에 열전에는 없는 내용이 고려사 세가에 실려 있기도 하고, 또 고려사 저료에도 있고, 또 아주 드물지만 강감찬 개인이 아니라 강감찬과 거란의 전쟁을 다룬 부분에서 거란 측의 기록, 중국의 요사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도 부분적으로 실려 있어서 강감찬 열전을 기준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들은 전부 모아서 강감찬의 전기를 재구성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해야 할 텐데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고 어디부터는 모르는 것이다 라는 이 선을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1000년 전에 또는 수백 년 전의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3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 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걸러진 것만 내가 아는 것이고, 또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 있는 것만 내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1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는 기록이 있어서 알 수 있고, 그 이상은 이거 기록이 없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알지? 누군가가 만든 이야기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면서, 특히 사극 같은 경우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어디까지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인지 이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사 강감찬 열전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감찬의 첫 이름, 그러니까 강감찬으로 이름을 바꿨다는 거고, 그 전 이름이 강은천이고 금주 사람이다. 금주는 지금 어디냐면 서울시 금천구의 그 금자예요. 금천구, 이 지역 사람이라는 건데, 물론 지금의 금천구 지역은 아니고 고려 초의 금주의 영역은 아마 지금 금천구보다 훨씬 더 넓었을 겁니다. 이 금주의 다른 이름이 시흥이거든요. 고려 성종 때부터 이 지역이 시흥이라고 하는 별호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시흥 구은 일대까지 퍼지는 이런 넓은 지역이죠. 여기 어딘가에서 태어났다는 것이고요. 오대조 강여청이 신라에서 이주해서 시흥군에 살게 됐는데,
이곳이 곧 금주이다. 시흥군과 금주가 같은 곳이다. 이런 말이죠. 아버지 강궁지는 태조를 섬겨 삼한벽상공신이 되었다 해서 고향과 조상들에 대한 간단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감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언제 태어났는가 하는 생년인데요. 우리 옛날 사람들 다 몇 년도에 태어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저 사전에서 인물 찾아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생몰년을 다 기록해 놓는데 역사 기록에는요, 이 생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뭐 왕자 정도 되어야 언제 태어났다 이런 말이 나오고, 대부분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는 정말 이 아기가 유명해질지 아닐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기록해 놓지 않고 유명해진 다음에 세상을 떠나면 그때 누가 죽었다 하면서 뭘 기록을 해 놓느냐면 향년, 몇 년을 살았다. 그 죽을 때 나이를 기록해 놓습니다. 이걸 가지고 역산을 해서 생년을 계산을 해내는 거죠. 강감찬의 경우에는 1031년에 죽습니다. 그래 놓고 연 84 그래 놨어요. 그러니까 향년 84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1031에서 84를 빼요. 그 다음에 더하기 1을 하게 됩니다. 왜 더하기 1을 하냐면 우리 흔히 이야기하던 우리 나이로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고 죽을 때 84살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31 빼기 84 더하기 1을 하니까 948년에 태어났다 라고 하는 사실이 나오게 되는데, 강감찬을 뭐 이런 설명을 할 때 계속 따라다니는 게 강감찬의 나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948년에 태어난 것이 분명하다. 자, 이것부터 확실하게 해두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까지 하면 TMI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강감찬의 이름을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요 가운데 있는 글자, 요 글자 우리 많이 안 쓰는 글자죠. 요것이 감으로도 읽히고 한으로도 읽힙니다. 한단이라고 하는 중국의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그 전국시대 조나라의 수도였던 곳인데요. 그 지역을 한단이라고도 하고 한땅이라고도 해서 조나라 서울 한자라고 불리는 요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감찬의 이름이 강감찬일지 강한찬일지 이거 사실은 분명하지 않아요. 고려 초에 강감찬이 살고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불렀는지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데 우리는 이제 주로 강감찬으로 통일해서 부르고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이렇게 합의합시다 하는 경우도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TMI겠죠? 네. 금주는 그 고려 초에 지명이고, 벼로는 시흥이고, 지금의 서울시 금천구 지역이었고, 오대조 강여청이라고 하는 분은 오대조면은 현조라고 부릅니다. 현조는 말하자면 고조 할아버지보다 한 대 더 위가 되는 거죠. 사료에 나오지 않아요. 이 기록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 강감찬의 생년으로부터 역산해서 올라가면 대체로 850년에서 900년 사이에 활동하지 않았을까. 대체로 한 9세기 정도. 이때면은 신라 말 정도가 되고 막 지방에서 호족들이 일어나고 후삼국이 만들어지고 직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라 하대라고 부르는 요 시점인데, 이때 무슨 일인가로 경주에서 이 금주로 이주를 해온 거예요. 경주에서 편안히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주해올 이유가 없죠. 거기서 무슨 일인가 있어서 또는 어떤 큰 뜻이 있어서
이주를 했을 거라고 추측은 되는데 무엇인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살다가 아버지 강궁진이 태조를 섬겨 삼한벽산공신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신라 말 고려 초에 지방 호족들이 태조 왕건에게 귀부하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 상황을 귀부한 사람 입장에서 표현을 한 겁니다. 금주에 호족으로 살고 있던 이 아버지 강궁진이 태조에게 귀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태조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후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삼한벽산공신의 책봉이 된 겁니다. 태조가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하고 4년 뒤인 940년에 대대적인 공신책봉을 하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흥사라는 절을 새로 짓고 거기에 공신당 건물을 만들어요. 그래놓고 삼한공신의 얼굴을 공신당 동서쪽 벽에 그려넣게 했다는 거거든요. 얼굴이 그려진 이 공신을 벽상공신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태조를 도와준 공신 가운데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공로를 인정받는 공신을 삼한벽상공신이라고 하는데 누구예요? 강감찬의 아버지 강궁진이 바로 그런 공신이 됐다는 이야기죠. 태조에게서 이 삼한공신의 책봉을 받은 사람은 한 3,2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3,200명 정도의 공신 가운데 공신당의 얼굴이 그려질 정도의 몇 안 되는 중요한 공신 가운데 하나.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자, 태조가 이렇게 지방의 호족들을 우대하면서 한 가지 해준 게 있잖아요. 저 본관제 이야기할 때 이 설명을 했는데 성씨를 내려주잖아요. 이게 나중에 토성이라는 이름으로 조선 초의 세종실록 지리지 같은 데에 수록이 되는데 금주, 이게 조선 초에는 금천현으로 이름이 바뀝니다만 이 금천현의 토성을 쭉 조사해 보면 이씨, 조씨, 강씨, 장씨, 피씨, 계씨 이렇게 6성이 있습니다. 이 강씨가 바로 강감찬의 아버지 강궁진에게 주어진 성씨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금주 강씨 또는 금천 강씨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강감찬의 출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별 떨어진 이야기죠. 세상에 전하기를 한 사신이 밤중에 시흥군에 들어왔는데 큰 별이 인가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사람을 시켜 알아보게 했더니 마침 그 집 부인이 아들을 낳았다. 이 사신이 마음속으로 이거 참 기이한 일이다. 이 뭔가 큰 인물이 될 아이가 태어났구나. 이런 예감이겠죠.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돌아와 길렀는데 그가 바로 강감찬이었다. 자, 한번 재구성해 볼까요? 이 사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온 사람을 사신이라고 많이 부르지만 꼭 그 사람만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왕이 어떤 인물을 주어서 지방으로 보내는 관리도 사신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이때 나오는 사신은 중국에서 온 사신이 아니고 개성, 서울에서 지방으로 파견된 관리라고 봐야 될 텐데 이 사람이 시흥군에 온 겁니다. 시흥군, 지금 저 금주라고 했던 바로 거기죠. 여기를 와서 기이한 장면을, 아주 특별한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별이 어떤 집으로 떨어지더라 하는 거죠. 마치 별이 그 집으로 들어온 것 같은 뭐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누구예요? 이 아이가 바로 그 별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참 크게 될 거야 해서 그 다음이 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강감찬은 지금 낙성대가 있는 시흥군에서 태어났지만 자라기는 개경에서 자란 겁니다. 서울 사람으로 자란 건데 지금은 뭐 그럴 수도 있죠. 내가 데리고 가서 잘 교육시키고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과연 고려시대에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을 서울로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 이렇게 간단한 문제였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본관제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한번 했는데요. 고려시대에는
자기 본관지를 떠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강감찬의 본관은 금주잖아요. 금주에서 서울로 가게 되는 건데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일까? 그런데 유사한 사례가 있어요. 시기도 비슷합니다. 뭐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주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주좌의 열전이 고려사에 있습니다. 그 열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주좌는 경주 사람이다. 경주가 본관인 사람이에요. 가세가 단미했다. 이건 뭐냐면 그 집안이 번족하지 못하고 부유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를 가리켜요. 하지만 어려서부터 총명했다. 좌복이야 관직에 있던 이성공이라는 사람이 동경 유수로 가서 동경, 그러니까 경주의 지방관이 된 거예요. 한눈에 큰 그릇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얘는 크게 되겠다 해가지고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이주좌를 서울로 데리고 가서 국학에 입학시켰다. 그랬더니 과연 목종 때 과거에 급제했다. 강감찬하고 똑같은 경우죠. 이때는 데리고 간 사람의 이름이 밝혀져 있지만 강감찬은 그런 이름이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서울에서 자랐다. 그런데 이게 누가 데리고 갔는지를 모르니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또 몇 살까지 키워졌는지도 모르겠고 그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TMI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서울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서울로 올라간 사람은 본관은 자기 원 본관을 유지하고 호적은 서울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주민등록은 서울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본관이 지방에 있고 호적이 서울로 올라간 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왕경인, 서울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서울 사람은 본관이 개경인 사람들이 아니고 본관은 지방인데 어떤 이유로 뭐 자기가 필요해서 올라오겠죠. 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상경, 유학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았을 텐데 이런 사람들을 서울 사람이라고 불렀다. 네, 좀 넘치는 정보가 됐습니다. 자, 강감찬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딱 한 문장 나와요. 어려서부터 공부를 좋아하고 뛰어난 지략이 많았다. 그런데 나중에 좀 크게 되는 사람은 어릴 때 다 이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그냥 해준 칭찬인 것 같아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저만 해도 공부가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해야 되니까 그냥 했을 뿐이고 지금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뛰어난 지략이 어릴 때 지략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얘기로 패스. 그 다음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인데 성종 때 갑과에서 장원으로 뽑혔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성종 때 과거에서 장원으로 뽑혔다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걸 고려사의 다른 세가나 또는 지 가운데 과거를 실시한 기록을 쭉 남겨놓은 선거지라고 하는 곳에서 찾아보면 성종 2년 983년 12월에 여러분이 또 아는 사람이죠. 최승로가 주관한 과거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감찬이 장원으로 뽑힌 거예요. 그런데 몇 사람 중에 1등을 한 걸까요? 이때 선발한 과거 급제자가 모두 3명입니다. 3명 중에 1등을 한 거죠. 3명 중에 1등, 2등, 3등보단 낫습니다만 뒤에 과거 제도가 정비되면 33명을 뽑게 되는데 33명 중에 장원과는 어째 좀 다른 느낌이죠. 어쨌거나 최승로와 이래서 이제 만나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때 강감찬의 나이가 36살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 그 사신의 손에 끌려서 서울로 올라와서 36년 동안 서울에서 계속 공부를 하다가 장원급제를 했다는 건데 이 36년 동안의 기록이 공부를 좋아하고 뛰어난 지략이 많았다. 이 한 문장밖에 지금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과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과거는 고려 광종 때 처음 실시됐습니다. 과거가 처음 실시된 것이 서기 958년이고 강감찬이 장원급제한 것이 983년이니까 몇 년 만이죠? 25년 뒤가 되고 이 25년 동안의 과거가 모두 12회, 12번 실시가 됐습니다. 12번 과거에서 합격한 사람이 한 38명 정도? 그 정도예요. 40명이 좀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광종 때 과거가 실시된 뒤부터 강감찬이 장원급제할 때까지 과거 급제자가 굉장히 희소했다. 굉장히 적었다는 거죠. 정말 선발된 인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뜻밖에도 강감찬이 과거에 급제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지 하는 기록은 전혀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36세, 36살에 과거에 급제했는데 그 다음 기록은 언제 나오느냐면 여러 차례 승진해서 예부실황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강감찬이 예부실황으로 있었던 시기는 서기 1009년입니다. 983년에 급제를 해서 예부실황으로 재직한다는 기록이 나오는 것이 무려 26년 뒤예요. 그러니까 이 26년 동안의 기록이 또 없는 겁니다.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 36년 기록 없고 과거 급제했다는 기록 하나 딸랑 나오고 또 26년 기록 없고 그러면 앞뒤로 합치면은 몇 년 동안의 기록이 없는 거예요? 61년 동안의 기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강감찬은 전부 61세, 61살 이후의 이야기들이에요. 61살이면 환갑이에요. 환갑 지난 강감찬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 참 드물어요. 과거 급제가 36이면 남들보다 조금 늦었다고도 할 수 있고 하지만 61살이 넘어서 어떤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다? 이거 굉장히 드문 일인데요. 그래서 이거 나이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할 법도 해서 제가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강감찬의 생년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생년은 이거는 틀림이 없다. 자, 이 61살의 기록이 뭐냐면